시스템 법칙 낭독회, 네, 1월 22일 설날, 네, 20회차 22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네, 짠, 짠, 네, 네, 중독 메커니즘. 알다시피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떨어지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민간 부분에 전가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며 민간에서 고용인의 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매월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미국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주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적자를 낼 수 없는 주 정부는 사력을 다해 교육 재원을 줄이거나 노동 투자 사업 재원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등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을 빼앗는다. 소말리아족을 화나게 하려면 카트를 뺏으라는 말이 있다. 카트는 카타 에둘리스라는 식물에서 갓 딴 연한 잎과 잔가지로 양리학적으로 암페타민과 관련되어 있다. 22세의 압두 카르드 마흐무드 파라는 15세 때부터 카트를 씹었다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곳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씹는 것이 아니다. 씹으면 행복해진다. 뭐든 할 수 있고 지치지도 않는다. 알코올과 니코틴, 카페인, 설탕, 헤로인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알고 있다. 하지만 중독이 더 큰 시스템에서 모습을 바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기업의 정부 보조금 의존, 농부의 비료 의존, 서구 경제의 값싼 석유 탐닉, 무기 제조업체의 정부 계약 탐닉 등이 모두 변장하고 나타난 중독이다. 중독 의존성 개입자에게 부담 떠넘기기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 덫은 하나의 저량의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이 있는 구조다. 저량은 옥수수 작물처럼 물리적일 수도 있고 음, 행복감이나 자존감처럼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으며 유입 유량이나 유출 유량을 변경하면 균형 피드백 루프를 조절하는 행위자가 저량을 관리한다. 이 행위자에게는 목표가 있다. 저량의 실제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 목표를 비교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굶주림과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에 사는 청소년이고 즐겁고 원기왕성하고 용감한 느낌이 들도록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하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와 실제 상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선택지가 있다. 약물이다. 약물은 여러분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으며 심지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약물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순식간에 바꾼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지치지 않게 하고 용감한 기분이 들게 한다.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큰 수익을 남기며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다. 또 여러분이 지력이 다한 땅에서 옥수수를 키우는 농부라고 가정하자. 지력을 향상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비료만 뿌리면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개입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물 중독 효과는 사라지고 보조금은 줄어들고 비료는 효력이 떨어지거나 물에 씻겨나가기 때문이다. 부담을 떠넘기며 의존하는 시스템 사례는 많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노인을 보살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실버타운 요양원이 생겼다. 이제는 노인들을 보살필 공간이나 시간, 기술, 의지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나서기 전까지는 기차가 원거리 운송을 담당하고 지하철과 전차가 단거리 통근을 책임졌다. 계산기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종이와 연필로 계산하거나 머릿속으로 암산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분적이나마 천연두나 결핵,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했다. 현대의학은 일반적으로 건강의 책임을 개인의 생활 방식과 습관에서 의사와 약품의 개입으로 전가했다. 음, 개입자, 인터벤션이라고 할 거야 아마. 네, 저 어디 보자. 인터베너, 네, 인터베너라고 하죠. 네. 음, 개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개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시스템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효과만 지속된다면 천연두를 100% 예방하는 부분적으로만, 백신이 부분적으로만 예방하는 자연 면역력보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개입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개입자는 시스템 덫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교정 피드백 과정이 시스템 저량을 기본적으로도 관리하지 못하거나 형편없이 관리하면 효율적인 선의의 개입자가 시스템의 힘든 과정을 지켜보다 짐을 덜어주려 개입한다. 그리고 재빨리 시스템을 모두가 원하는 상태로 만든다. 마땅히 축하할 일이고 대체로 개입자도 스스로 만족한다. 그때 최초의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입자가 더 많은 해결책을 동원하지만 시스템의 실제 상태가 다시 변장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결국 훨씬 더 많은 해결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파괴하건 그저 무시하건 개입으로 본래 시스템의 자기 유지 능력이 약화되면 덫에 빠진다. 시스템의 자기 치유 능력이 위축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시스템의 자기 유지 능력이 훨씬 더 약화된다. 그러면 개입자가 다시 더 고삐를 쥐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이 덫에서 빠지는 이유가 뭘까? 첫째, 개입자는 조금 거들어 주려던 최초의 충동이 점점 더 의존성이 커지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하고 결국 그 사건들이 개입자의 능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주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도움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유능하고 강력한 개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통제를 상실하고 취약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만일 개입자가 약물이라면 여러분은 중독자가 된다. 중독이 습관화될수록 다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단체는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정의한다. 중독은 문제의 증상에 대해 임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결국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를 풀지 못할 뿐더러 방해만 받는다. 중독성 정책이 위험한 이유는 속기 쉽고 홀리기 쉽기 때문이다. 해충이 작물을 위협한다고 가정하자. 영농법, 단일 경작, 자연 생태계 파괴 등 해충의 발생 배경을 검토하는 대신에 살충제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 해충은 사라지겠지만 단일 경작이 늘어나고 생태계는 더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규모로 해충이 발생해 더 많은 살충제를 뿌려야 한다.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다. 회복 불가능한 자원은 필연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거나 대체 연료를 찾는 대신 가격을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하자 소련과 미국이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가격 조절이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석유를 태우며 고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가격 조절 정책에 실패하면 석유 전쟁을 벌이거나 더 많은 석유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술 취한 사람이 술 한 병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온 집안을 뒤지듯 커다란 유전을 하나 더 찾기 위해 해변을 오염시키고 마지막 남은 자연보호까지 쳐들어갈지 모른다. 중독을 끊는 것은 고통스럽다. 음, 예컨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중독을 끊는 것은 사실 이제 그게 근본적인데 약간 더 많은 원전을 찾는다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거나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축으로 경제적 고통이 따르거나 천적의 개체수가 회복되는 동안 해충의 공격에 시달릴 수도 있다. 금단은 시스템의 실제, 대체로 매우 약화된 취약한 상태를 똑바로 바라보고 중독 상태에 빠져 미루고 있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금단 과정을 서서히 밟아갈 수도 있다. 중독자가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단체에서 지원하거나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택 단열을 보강하거나 연비 좋은 자동차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도록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고 윤작하는 등 비중독성 정책을 먼저 시행해 무너진 시스템을 살리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금단 과정을 통해 중독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도 충분히 가치 있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은 처음부터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이 스스로 부담을 짊어지는 방식을 강화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예, 어렵죠. 시스템이 스스로 부담을 짊어지는 방식. 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 재정이 없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자꾸만 받게 된다면 안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라는 논리예요.
또는 지방대학교들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래도 스스로 그걸 개척해야지 정부의 보조금으로 대학이 유지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시스템이 스스로 돕도록 하는 이 선택지가 시스템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싸고 쉬울 것이다. 비결은 영웅적 인수가 아니라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자연적인 교정 메커니즘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원인이 무언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는 거겠네요. 자연적인 교정 메커니즘의 성공을 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자연적인 교정 메커니즘이 성공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가? 첫, 개입자에게 부담 떠넘기기라는 덫에 걸린다 이거죠. 부담 떠넘기기나 의존성, 중독은 시스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증상을 약간 변정시키거나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인식을 무디게 하는 물질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숨기는 정책이건 중독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입이 본래 시스템의 자기 유지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면 파괴적인 강화 피드백 루프가 작동한다. 시스템은 약화하고 점점 더 많은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시스템은 점점 더 개입에 의존하며 스스로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점점 더 잃게 될 것이다. 탈출법. 다시 말하지만 가장 좋은 탈출법은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이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경계하라.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몰두하지 말고 장기적인 구조 개편에 집중해라. 만일 당신이 개입자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복구하거나 강화한 후에 물러나라. 만일 당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의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선 당신 시스템 자체의 능력을 재구축한 뒤 개입자를 제거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미루면 미룰수록 금단 과정은 더 힘들게 겪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네. 이 과정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어느 정도 키우게 하고 슬슬슬슬 빠진다. 아,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저걸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구조를 헬렌 켈러 아키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온갖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스스로의 자조 능력, 뭐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어쨌든 키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개입자가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근데 대표적인 개입자가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 좀 도와주기 시작하면
영영 스스로 자조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이 부모가 도와준다는 행위가 이렇게 나쁜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 뭐 담배에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개입자가 하는 행동이 그게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포인트가.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개입자라는 것이 하는 행동이 그 시스템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허용되는 수준일 수 있단 말이죠. 예, 허용되는 것들. 그런 것들마저도 당장은 이제 효과가 있어 보이고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사실은 이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자꾸만 거기에 중독되게 만든다. 그런 스토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설리번 선생이 헬렌 킬러에게 했던 것처럼 좀 혹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 혹독한 것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방대학교의 그 어,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지방 정부의 어려운 상황을 주- 중앙 정부와 교육부가 나 몰라라.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입하게는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고민한 끝에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예컨대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어쩔 수 없이 뭐 국민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이 예, 압박을 가하니까 정치적인 압박에 도저히 못 견디기 때문에 이래저래 개입을 하게 될 때, 예, 안, 개입도 안 하고 여기 교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에 덫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될 때는 이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로드맵을 다짐받고, 예,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하고 다짐을 받고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로드맵이라 함은 비록 어, 개입자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약간의 완화된 것처럼 문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즉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원을 따로 떼어내야 된다 이거죠. 예컨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내서 또 우리의 어떤 뭐 아무 문제 없어도 예산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아무 일 없어도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 약속, 계약,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게 잘 실천되는 것을 담보로 지원을 하지 않은 한 이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런 사회적 합의, 계약, 이행 계획, 로드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저의 현재까지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계속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이 짐 떠넘기기,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굉장히 우리 시스템에서 자주 보이는 거라서 그래요. 네. 다들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닌데라고 하시나요? 네.
넘어가죠. 네. 자, 규칙 회피, 룰 비팅네요. 어, 회피라고 해야 되나요? 어, 합의된 규칙을 파괴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회피라고 했네요. 번역은. 자, 켈빈, 홉스 계획이 있어. 뭔데? 내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일 자발적으로 착한 일 10번씩 하면 산타클로스도 올해 12달 중 나머지 기간을 너그럽게 봐줄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 네가 착한 일 할 기회가 있어. 수지가 이리 오고 있거든. 내일부터 하루에 20번씩 해야 할 것 같아. 뭐죠? 착한 일이 10번에서 20번씩?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얘기해 주, 저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이거?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일 자발적 착하게 10번씩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수지가 와. 근데 왜 갑자기 20번을 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지금부터 10번인데, 내일부터 20번이라는 가요? 무슨 말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규칙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 규칙 회피, 룰을 깨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규칙 파괴는 시스템 규칙의 의도를 빠져나가는 회피 행동이다. 법의 형식은 따른 듯 하지만 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야, 법의 형식은 따르는 듯 하지만 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나네요.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이긴 한데, 이 검사나, 특히 검사나 변호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법률 기술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비난하는 이 대사가 좀 있었는데, 딱, 딱 저 느낌이 드네요. 규칙 회피는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끌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그 규칙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음, 회피. 규칙 회피를 통제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대단히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살- 자연과 경제, 조직, 인간 정신을 왜곡하는 규칙 회피는 파괴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몇 가지 심각한 규칙 회피 사례들을 살펴보자. 정부, 대학, 기업의 부서들이 회계 연도 말에 무의미한 지출을 하며 돈을 쓰는 일이 많다. 그의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보도블록을 깨는 거, 다시 가라. 멀쩡한 보도블록이 바꿔지는 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이거. 네,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는 얘기네요. 1970년대 버몬트주가 법률 250이라는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채택해 면적 10에이커 이하의 토지 구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10에이커 이상 되어야만 좀 쉽다는 얘기네요. 현재 버몬트주에는 면적이 10에이커를 살짝 넘는 토지가 엄청나게 많다.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을 텐데. 딱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룰 비팅, 규칙을 깬다는 얘기는 그 규칙의 기본 정신을 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1960년대 지역 곡물 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용 곡물 수입을 규제했다.
규제 초안을 말하는 동안 탄수화물이 풍부한 뿌리 작물 카사바가 중히 훌륭한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카사바는 수입 규제 곡물에서 제외되고 북아메리카에서 수입하던 옥수수가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카사바로 대치되었다. 네, 이 얘기는 곡물 농가를 돕기 위해 곡물 농가를 돕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었는데 어, 사료용 곡물 수입을 규제했다. 수입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음, 카사바는 왜 제외됐을까요? 네. 나는 왜 그랬니? 미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있는 곳이면 토지 개발을 제한하죠.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서 일부 토지 소유주는 토지 개발을 위해 자기 땅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발견하면 독약을 뿌린다. 와우. 네. 취지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토지 개발을 못하니까 멸종위기종 아예 없애버려요. 네. 그러니까 취지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걸 회피하는 것은 네, 멸종위기종 없앤다. 그러니까 토지를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거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규칙 회피가 겉으로는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근처에 경찰차가 보이면, 네, 저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제한 속도를 지킨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라는 취지가 안전 운전인 건데, 눈에 경찰차가 보이면 그때만 잠깐 눈 가리고 아웅. 규칙을 지키는 거니까. 네. 사료용 곡물은 유럽에 수입되지 않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개발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의 형식만 준수하고 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법을 설계할 때 자기 조직적 self organizing인 회피 가능성까지 포함해 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체로 상위 계층에서 정한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유예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불분명할 때 하위 계층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규칙 회피다. 일반적으로 규칙 회피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규칙을 강화하거나 더 엄격하게 집행해 자기 조직적인 반응을 근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스템에 더 큰 왜곡을 초래한다. 더 깊이 걸려드는 것이다. 덫에서 탈출하는 방법, 즉 기회는 규칙 회피를 유용한 피드백으로 이해하고 규칙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폐지하거나 더 잘 설명하는 것이다. 규칙을 더 잘 설계하는 것은 규칙이 하위 시스템들에 미칠 영향을 가능한 멀리까지 예측하는 것이다. 혹시 하위 시스템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회피까지 예측하고 시스템의 자기 조직적인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도록 규칙을 세워야 한다. 덧, 네. 규칙 회피. 시스템을 통제하는 규칙 회피, 즉 규칙을 준수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회피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탈출법. 규칙을 회피하는 쪽이 아니라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창의력을 음, 발휘하도록 규칙을 설계하거나 재설계하라. 네, 원래 주로 이게 정책 개입을 하거나 법, 법과 관련된 내용들, 뭐 필요에 의해서 아까 그 개념, 이 상위 계층에서 만들어진 그 규칙이 하위 계층에 영향을 미칠 때, 사실 그 어떤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 하위 계층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회피하려고 하게 되죠. 네. 이때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의 개념은 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 어쨌든 상위 계층, 하이라키가 생기는 이유는 그 어, 작동되는 시스템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끼리는 이, 이, 이 시스템의 규칙을 만들 여지가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지금 38분인데요. 잘못된 목표 추구.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네요. 네. 제가, 네. 잘못된 목표 추구, wrong goal을 seeking한다. 금요일 일본 정부는 민간 경제학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1년 전에 세운 3.5%의 성장 목표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GNP는 1991년 3.5%, 1990년 5.5% 성장했다. 이번 회기 연도가 시작된 이래 경제가 침체하거나 위축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니 재무성이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계와 지혜기의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일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시스템 움직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시스템의 목적이나 목표다. 목표가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치가 필요한 차이를 규정하고 균형 피드백 루프의 순응도나 성패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목표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목표가 마땅히 측정해야 할 것을 측정하지 않고 목표가 시스템의 진정한 복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습 우화의 세 가지 소원처럼 시스템은 끔찍하게도 정확히 요구하는 것만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뭔가 요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어, 이 시스템을 좀 인간이 개입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시스템을 개입이니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은 휴먼 커플드 시스템이란 표현도 여기서 많이 쓰는데요. 시스템 중에 사람이 개입된 시스템. 자꾸만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이 이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이게 다
관련된 거죠. 예, 근데 우주 시스템,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원하는 시스템 상태가 국가 안보이고, 국가 안보를 군비 지출 규모로 규정한다면, 시스템이 군비를 지출할 것이다. 이때 국가 안보는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다른 경제 분야의 투자금을 빼서 군비로 지출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무기를 구입하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 원하는 시스템 상태가 좋은 교육일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로 목표를 측정하면 1인당 교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규격화하면 시험 성과로 교육의 질을 규격화된 시험 성과로 측정하면 시스템이 규격화된 시험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이 두 가지 측정법 중 어느 것이 좋은 교육과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인도는 초창기 가족계획을 수립할 때 자국 내 피임 기구인 루프 시술 숫자와 가족계획 목표를 결부시켰다. 그러자 목표 달성에 발벗고 나선 의사들은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루프를 시술했다. 이 모든 사례가 노력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나름 최선을 다한 거겠죠. 잘못된 목표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다. 그중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는 이거 참 많이 얘기해요. GNP를 국가 경제 성공의 측정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국민 총생산, 즉 국민 경제가 생산한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 GNP를 인간 복집의 평균 기준으로 삼는 순간부터 비난이 일었다. 이건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사실은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거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전개되어 왔는데 사실 도넬라 메도스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저거예요. 네. 저것만 해결이 되면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총생산은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장점, 공론의 지성, 공무원들의 진실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치나 용기, 지혜나 학습, 동정심이나 조국에 대한 헌신도 측정하지 않고 한마디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 한술 더 떠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도 GNP를 올리게 됩니다. 아주 웃긴 이야기죠. 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도 GNP를 올린다는 행위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민 계정 체계는 국민 경제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 우리 가정의 삶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 소비의 온도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국민 계정 관리? 내셔널, 내셔널 어카운팅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회계, 내셔널 어카운팅 계정이 아니라 회계 체계죠. 네, 회계. 네, 회계죠, 회계. 좀 이상하네요. 네. GNP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똑같이 취급한다. 음,
자동차 사고가 증가해 의료비와 수리비가 증가하면 GMP도 증가한다. 판매된 상품과 서비스만 계산한다. 만일 모든 부모가 자녀를 대신 돌볼 사람을 고용하면 GMP도 증가할 것이다. 분배의 형평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가난한 가정이 저렴한 기본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부유한 가정이 값비싼 별장을 구입할 때 GNP가 더 증가한다. 성취보다 노력을 측정하고 효율보다 총생산과 소비를 측정한다. 음, 음, 전기 소비량은 8분의 1로 줄고 밝기도 같고 수명은 10배나 긴 전구를 개발하면 GNP는 감소한다. GNP는 실제 부와 즐거움의 원천인 자동, 주택과 자동차, 컴퓨터, 오디오 등 자본 절약보다는 처리량, 즉 1년만 만들고 구입하는 것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사회는 가장 높은 처리량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낮은 처리량으로 자본 절약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사회일 것이다. 음, 야, 참 이런 건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예. 스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 스탁이 이 욕조가 유지가 되려면 일단 인플로우와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같으면 되거든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면 일단 그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조건이 일단 충족은 되는데 들어오는 물이 100이고 1000이고 나가는 것도 1000 이렇게 해도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고 들어오는 게 5 나가는 것도 5 이렇게 해도 시스템은 유지가 되는데 GNP를 높이기 위해서는 야 이렇게 하면 들어올 이 들어오는 인플로에도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고 아웃플로에도 많은 에너지 소비도 일어나잖아요. 그 GMP는 저걸 더 선호하죠. 이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 그 얘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지금 8시 50분입니다. 한 15분간 쉬시고요. 9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계속 해볼게요. 죠 개인으로. 오케이. 8분의 1, 오케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경제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GNP 증가를 바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정부는 GNP가 흔들리는 신호만 잡히면 GNP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대부분 방법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대상물의 비효율적인 생산만 부추기는 낭비와 다름없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삼림을 과도하게 벌채하는 것처럼 경제, 사회, 환경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경기 부양으로서 부동산 경기를 쥐락펴락하죠. 또 그도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대부분이 이 대형 건설사가 주주로, 대형 대주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만일 사회 목표를 GNP로 정하면 그 사회는 GNP 산출에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이다. 복지, 형평성, 정의, 효율의 상태를 목표로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보고하지 않은 한 그 사회는 복지나 형평성, 정의, 효율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해도 안 하죠? 예, 근데 세계 노동기구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경고를 해도 안 한 거 땄네요. 네. 전 세계 국가들이 1인당 GNP 1위 국가가 되려고 경쟁하는 대신 최저 처리량으로 1인당 부의 저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거나 가장 낮은 유아 사망률이나 가장 큰 정치적 자유, 가장 깨끗한 환경, 가장 작은 빈부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더 잘못된 목표를 추구, 시스템 행동은 특히 피드백 루프의 목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목표, 즉 규칙 준수 지표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규정한다면 시스템이 고분고분하게 규칙을 따르며 실제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시스템의 진정한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와 목표를 명시하라. 어, 특히 노력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스템이 노력만 하고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노력과 결과라. efforts하고 result.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엉뚱한 지표를 충족시키는 것은 규칙 회피와 거의 정반대되는 시스템의 특징이다. 규칙 회피의 경우는 시스템이 바라지 않거나 잘못 설계된 규칙을 회피하려고 애쓰면서도 규칙을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고분고분하게 규칙을 따르며 특정한 결과를 낳지만 그것은 누군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다. 잘못된 목표는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규칙 회피는 규칙을 회피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 두 가지 시스템 왜곡은 동일한 규칙과 관련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돛담배 설계의 목표. 옛날에는 엄청난 상금을 받거나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재미로 돛담배 경주를 했다. 낚시나 화물 운송 또는 주말 항해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배를 타고 경주를 벌였다. 그러던 중 속도와 기동성이 거의 비슷한 배끼리 경쟁하면 더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경기 규칙이 점차 발전했다. 배의 길이나 돛의 크기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배를 다양한 등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등급의 배끼리 경쟁하도록 제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적인 항해 목적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규정된 범주에서 우승할 목적으로 돛담배들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돛의 단위 면적당 속도를 가능한 최대로 끌어올리고 크기가 정해진 키도 가능한 가장 가볍게 만들었다. 그 결과 보기도 이상하고 다루기도 이상한 배가 탄생했다.
주말 항해나 낚시용으로 타고 가고 싶지 않은 배였다. 경주가 치열해질수록 규칙은 더 엄격해지고 돛담배는 더 기이한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규칙이 더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이건 규칙이 이상하게 변하는 케이스네요. 현재 경주용 돛담배는 거의 항해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고 반응성이 높다. 선수나 전문가만 다룰 수 있다. 국제 요트 경기에서 우승한 배를 규칙에 따른 경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규칙에 맞춰 만들어진 배들은 복원력이 전혀 없다. 규칙이 조금만 바뀌어도 모두 쓸모없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장 시스템 속의 덫과 기회가 맞춰졌고요. 이제 다음에 큰 챕터 3, 예, 크게 봤을 때 챕터 3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 번역에는 시스템 원리를 이용한 혁신 창조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파트는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스템에서 이런 기회가 있고요, 이러한 위험이 있어요라고 알려줬어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철학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내용이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잠깐 한 대포 쉬고, 예, 숨을 고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은 제가 화면 캡처한 게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마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